안녕하십니까? 안양 비산동 행복부동산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세법 개정안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거주주택 비과세가 평생 한 번만 됐던 것이 이제 무제한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아시게 되면 주택임대사업자를 잘 활용을 하시고 재테크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사례 해갖고 사례를 들었는데요. 예, 첫 번째 이제 주택이 세 개가 있습니다. 예, A주택, B주택, C주택 세 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A주택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고요. B주택과 C주택은 장기 임대주택입니다. 장기 임대주택. 예,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해놓은 주택이죠. 그런 상황에서 A주택을 본인이 거주를 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거주주택 비과세로 팔게 되면 양도세를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주주택 비과세 그래서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주택을 보게 되면 여기는 A주택, 본인의 이제 거주주택을 팔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주택, 거주주택을 팔았기 때문에 이 B주택과 C주택만 남아있죠. 그런데 B주택과 C주택이 장기 임대주택이었어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장기 임대주택, 이것도 장기 임대주택이었는데, 종전 규정으로 보게 되면, 이제 A주택은 거주주택으로 이제 비과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이제 양도가 된 거죠. 없죠. 그 다음에 B주택을 또 다시 이제 그 A주택을 팔았기 때문에 B주택이 장기 임대가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2년 거주를 했습니다. 이렇게 2년 거주를 했는데, 예, 종전 규정에서는 이 2년 거주를 했어도 여기서 한번 그 거주주택 비과세라는 걸 한번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거주를 하게 돼도 비과세를 안 해줬어요. 근데 이번에 제도 2024년도 세법 개정안에서는 이 거주주택을 2년 거주를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원래 여기서 비과세를 받았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여기까지는 비과세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비과세는 동일한 구간이기 때문에 비과세는 안 되지만 2년 거주한 요 구간이 비과세가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 구간이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종전에는 요거 1회로 끝났는데 지금은 이제 1회를 받고 나서도 다시 그 이후에 임대사업자가 끝난 이 주택에 대해서 2년 거주를 하게 되면 이 주택도 역시 거주주택 비과세로 받을 수가 있어요. 요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예, 양도세 비과세를 또 한 번 거주주택 받게 되면 이제 이게 2회째가 되는 거죠. 2회째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C주택이 있는데 C주택이 장기 임대주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 임대주택이 이제 요 상황에서 끝났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이제 마지막 주택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거주를 하게 되면 당연히 비과세가 되죠. 그래서 종전 규정으로 봐서는 여기 하나만 평생 거주주택 하나만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1주택만 남았기 때문에 요거는 본인의 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았는데 지금의 제도에서는 요게 하나가 더 생겼다는 거죠. 요 B주택이 중간에도 생겼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주택 B주택 말고도 이 중간에 주택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럼 이거를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예, 이 임대사업자를 활용만 잘하게 되면 예, 재테크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 이 내용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내용을 초점을 보게 되면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횟수가 제한이 이제 완화가 됐다 그랬는데 사실상은 무제한으로 바뀐 겁니다. 평생 1회에서 무제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최초의 거주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됐는데 예, 종전에는 최초의 한 번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됐는데 지금 횟수 제한이 없이 이제 비과세가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추가된 내용이 있어요. 추가된 내용도 역시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종전에는 단기 임대주택이라는 거는 없었어요. 장기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있었기 때문에 기본이 10년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나 오피스텔, 그러니까 비아파트에 대해서 단기 임대주택이라는 제도가 6월 4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한 거주주택 비과세를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는 단기 임대주택이 새로 생겼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기 임대주택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무제한으로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의 그 재테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일 것 같고요. 요 안양 지역에 보게 되면 그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지금 이제 개발이 다 되고 있는데요. 한 10,000세대 정도의 미니 신도시급이 이렇게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아파트 2,700세대는 이미 입주를 했고요. 그 앞에 뉴타운 3호, 종전의 뉴타운 3호 아파트가 평촌 차이 퍼스니티 아파트로 2,700세대가 이제 27년 말에 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 옆에 보게 되면 운동장에 종합운동장에 북측이 있고 종합운동장에 동측이 있는데요. 지금 이 내용과 맞물려서 여러분들께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은 종합운동장의 북측과 종합운동장의 동측은 이 단기 임대주택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주택이 한 개가 있다면 동측이나 북측을 하나를 더 사서 예, 단기 임대주택을 하게 되면 역시 거주주택 비과세를 기존 주택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기존 주택을 거주주택 비과세를 팔고 예를 들어서 또 하나의 주택을 샀다. 또 역시 또 받을 수 있고 또 거주주택 비과세를 팔았다 또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혜택이 있어서 이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안양 비산동 행복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또 한 가지가 단기 임대주택은 역시 빌라나 오피스텔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요. 빌라도 일반 빌라를 사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미래 가치가 크게 없다고 보는데 개발 계획이 이미 확정이 됐거나 그러니까 이제 구역 지정이 이미 되었거나 또는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아파트를 사서 단기 민간 임대주택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주택을 이제 그 빌라를 사게 되면 원래는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만이 비과세가 됐는데 이 빌라를 사서 단기 임대주택을 해 놓게 되면 기존의 거주주택에 그 3년 이내라는 제한이 없어요. 민간 임대주택이 6년이기 때문에 단기 민간이 6년이라서 6년 이내에 기존 거주주택을 팔아도 되고 단기 민간 임대가 끝나고 나서도 거주주택 비과세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잘 활용하게 되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재테크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행복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